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예전에 제가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딥러닝을 사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오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왜 필요한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뭐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가 적으면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은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많게 늘리는 과정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잘 시켜서 충분한 성능을 얻고자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크게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도 적게 들고 트레이닝도 금방 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겠으나, 성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대체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능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딥러닝을 사용한 방법은 이제 네트워크를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트레이닝도 오래 걸리고 이런 단점들이 있으나, 어, 성능이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어떤 방법이 쓰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총 4개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그냥 기본적인 간,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간 W간, 그리고 여기서 또 나아간 BC간, 그리고 간이 아니라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들,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 요거는 제가 그냥 조사하다가 리뷰 논문을 하나 봤는데, 리뷰 논문에 이지 시그널에 대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어떤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느냐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논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뭐, 딥러닝을 안 사용한 방법들이 여기 위에 있는 그 방법들이고, 여기 아래 주황 색깔이 딥러닝을 사용한 방법인데, 간을 사용할 때 어떤 레이어를 사용하느냐 봤더니 CNN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오토 인코더, 그 다음에 SV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열은 좀 세컨더리 느낌이어서, 이 첫 번째가 제일 주요한 방법이고, 세부적인 방법으로 뭘 했을 때 이런 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CNN과 오토 인코더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 뭐냐라는 거를 다시 여러 번 설명드렸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간이라는 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준말인데요. 한글로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생성은 우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거니까, 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적대적이라는 게 뭔 소리냐? 예시를 들 때 이제 많이 쓰이는 그림인데요. 떤 수표를 위조하고자 하는 어떤 위조범이 있고, 이런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하고자 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범의 목표는 최대한 진짜 같은 가짜 지폐를 만들어서 경찰을 속이는 게 목표고, 경찰의 목표는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가 왔을 때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조범은 점점점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할 거고, 경찰도 점점점 더 정교하게 얘네를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려고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위조범을 이제 가짜 돈을 만들어내는 이 위조범을 제너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위조 지폐와 진짜 돈을 구별하는 이 경찰을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은 사실 간이라고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두 개의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네트워크, 독립된 네트워크,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또 다른 독립된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성능 경쟁을 하면서 적대적으로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요 간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방금 앞에서 이제 간단히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설명드렸던 거를 좀 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제너레이터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위조범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위조범은 계속 이제 진짜 같은,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진짜 같은 그림을, 진짜 같은 가짜 그림을 계속 만들어낼 거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서 이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노이즈 이제 제너레이터는 인풋으로 노이즈를 계속 받는데, 노이즈라는 건 가우시안 노이즈고 벡터 형태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노이즈, 그래서 매번 생성해내는 그림이 이 노이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 노이즈를 왜 받느냐면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진짜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전혀 얘는 안 보이고 얘가 받는 피드백은 오직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분류 결과 이것만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금 그렸던 그림이 진짜 같구나 아니면 그냥 아니면 되게 티나는 가짜 같구나 라는 그런 피드백만 받게 되고 점점점 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더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런 방향성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노이즈를 통해서, 어, 계속 그냥 이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값이 같으면 똑같은 결과를 생성해내는 거고, 노이즈가 값이 달라지면 이게 다른 결과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베리에이션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지, 뭐 크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 한 칸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이제 결국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매핑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떤 한 분포를 또 다른 분포로 이제 어, 매핑을 해주는 건데 프로젝션을 시키는 건데 노이즈라는 건 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그런 분포를 어떤 이 진짜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런 분포와 최대한 유사한 분포로 이제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제너레이터가 실행을 하는 거다라고 네,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어드버서리를 적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민맥스 게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전체 네트워크의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최소화시켜야 하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최대화시키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제 대결하기 때문에 민맥스 게임이라고 하고 여기에 잘 보시면 로그 값이 붙어 있어요. 로그 값이 그냥 붙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실 때 좀 도움이 되고 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예시 연구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일 기본적인 요 간을 사용한 응용 연구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워낙 이제 많이 발전된 형태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단순 제일 기본적인 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MLP를 가지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W 간입니다. W 간의 W는 바쇼스타인이라는 이름인데 단어를 뜻하는데요. 요거는 어, 정보이론인지 확률이론인지 뭐 거기서 바쇼스타인 디스턴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로스 펑션 설명 드릴 때 로그가 붙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바쇼스타인 디스턴스를 사용함으로써 이 로그를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F라고 되죠. 이 F라는 게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함수를 뜻하는데 방금 전에 간 네트워크에서는 아웃풋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그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돼서 결국에는 그쵸. 로그 값 아닌데? 네, 시그모이드로 돼서 결국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 거였는데 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결과값을 여기서는 그냥 전체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여기 로그를 씌웠을 때는 얘가 이게 결국 학습을 하려면 이 그라디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그모이드가 돼버리면 그라디언트가 뭐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구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전체 실수 구간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 기울기가 계속 있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든 어쨌든 수렴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구간에 있든 항상 기울기를 얻을 수 있어서 더 학습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로스 펑션을 수정한 게 W 반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동일하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 펑션을 이제 바꿔서 기울기를 이제 항상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아키텍처를 그대로 둬도 이런 로스 펑션을 바꾸는 것으로도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논지이고, W 간도 방금 간과 마찬가지로 예시 연구는 따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W 이제 바슈스타인이라는 걸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MLP는 지금 그대로라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것은 아직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DC 간입니다. 이 DC의 DC는 Deep Convolution을 뜻하고 그래서 요거가 갖는 차이점은 보시다시피 MLP가 CNN 네트워크로 CNN 레이어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MLP 대신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고 그거를 디스크리미네이션 해내고 그런 게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 2번 W관과 반대로 로스 펑션 같은 건 그대로고 아키텍처만 바꾸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바꾸는 거랑 로스 펑션을 바꾸는 거랑은 다 동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키텍처와 로스 펑션을 동시에 바꿀 수도 있고 뭐 하나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바셜슈타인, DC 간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의 이제 차이점은 MLP 구조를 멀티레이어 퍼펙션 구조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제 바꾸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뒷장에서 예시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제 여기 중간에 보고 계시는 아키텍처가 간 네트워크입니다. 간 네트워크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제너레이터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거든요. 보통 CNN 하면 다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는 모양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모양을 이제 간에서는 쓰게 되고요, 당연히. 왜냐면 맨 처음엔 벡터인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 뭐라고 하죠? 2D의 구조의 데이터를 생성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 거는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점점 반대로 점점 커지는 건 디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고 생성해낸 결과를 이 논문에서 원래 결과와 우리가 생성해낸 결과를 이제 실제 데이터와 생성해낸 결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뭐 다른 방법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DC 간을 사용했을 때 꽤 유사한 것처럼 이제 보이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류 정확도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CNN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원래 데이터가 1일 때 새로 만들어낸 데이터가 1, 그러니까 딱 2배로 늘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뭐 82%, 이 DC간 사용한 거 기준으로 뭐 82% 점점 더 많이 생성해냄에 따라서 83% 이렇게까지 늘어났다가 점점 뭐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과하게 많이 생성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결론을 냈었고 이런 식으로 보통 뭐 데이터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항상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토 인코더인데요. 오토 인코더라는 건 압축하는 거를,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운 이그젬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이제 뭐 100이라는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치면 인코딩 한다는 건 결국 이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이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좀 더 로우 디멘셔널의 피처로 압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100개의 값이 있었으면 100개의 값이 다 독립적인 게 아닐 거잖아요. 뭔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인 1번 예를 안 들겠습니다. 어쨌든 100개의 값인데 이거를 뭐 10개의 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얘를 점점점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지금 예시에서는 다 멀티레이어 퍼펙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100개 노드가 있는데 3개의 노드까지 압축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3개의 노드를 가지고 다시 거꾸로 원래의 데이터로 돌려내는 과정이 이제 디코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를 합쳐서 오토 인코더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를 가지고도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처음에 넣었던 이 값을 압축해서 다시 생성해냈을 때 당연히 원래 값과 되게 비슷한 거긴 하겠지만 원래 값과 어쨌든 뭔가는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뒤에 단만 딱 그냥 똑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의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굳이 원래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 값만 바꿈으로써 아웃풋을 계속 생성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예시형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던 연구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위에 보고 계시는 게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구조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갖고 이제 피처를 이 사람들은 수출을 한 다음에 얘는 좀 특이하게 했는데 인코더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2개에 각각 이 피처들을 넣은 다음에 그렇게 인코딩된 코드를 똑같은 디코더에 놓고 그거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와 상당히 이제 비슷한 모습을 갖는. 근데 얘를 간의 개념이랑 또 결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안 같은지를 또 구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이런 재미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다른 알고리즘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DC간도 여기 있고 W간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VA, Variational Auto Encoder만 썼을 때 근데 각각의 서브젝트들에서 대해서 이제 다 성능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안했던 요 DVA 간 이 모델이 대체적으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더라. 여기 남색으로 된 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 된 데이터 개수를 점점 늘려가 볼 때 분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요 알고리즘이 점점 성능이 되게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마지막에는 뭐 97%까지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방금 아까 전에 봤던 D시간 연구에서는 D시간이 VA 이 오토인코더랑 비교해 봤을 때도 D시간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D시간이 아니라 제한한 알고리즘 제외하면 VA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래서 뭔가 항상 뭔가 골든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이 무조건적으로 이거보다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사실 명명은 VA, DC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요 안에서도 또 아키텍처가 뭐 레이어가 몇 개고 뭐 커널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되게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무조건적으로 이것보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뭐 D시간이 더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오토 인코더가 더 좋을 수 있고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절대적으로 뭐가 제일 좋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데이터 분류 성능의 향상폭이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VA의 경우에는 원래는 92%였다가 95.9, 한 3.7% 정도 오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방법도 한 5% 정도? 5%면 꽤 많이 오르는 것 같거든요. 보통 3에서 6% 정도로 범위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는 이런 개인의 레벨이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의 평균한 결과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간 기반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냥 디스커션으로 간단히 서머리 할 만한 거는, 간, 간의 성능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간에다가 뭐 어떤 레이어를 다르게 쓰느냐, 아니면 뭐 아스펙트를 다르게 하느냐, 로스 펑션을 수정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오토인코더를 쓴 방법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네트워크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뭐 LSTM이라던가 트랜스포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널리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간이랑 개발이 된다면, 간이랑 결합이 이렇게 된다면 또 지금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참고했던 참고 논문 리스트고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말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